자, 여러분들 문법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앞 수업에서 103번까지 문제를 풀렸고요. 103번 문제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피동, 사동문, 어떤 특정한 문장이 제시되었을 때 피동인지 그 문장이 피동문인지 사동문인지를 구분하는 연습을 좀 집중해서 해봤습니다. 혹시 필기할 때 있으면 필기 여러분들 하세요. 요거 1번부터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각각 주어와 그 동작에 해당하는 서술어를 가지고 그 둘의 관계를 이렇게 파악해서 피동인지 사동인지를 판단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지우고 계속 문제풀이 할게요. 자, 104번 문제 보겠습니다. 104번은 보기에서 기역부터 미음에 들어간 문장에 대응하는 피동문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 보기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보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어사전에는 피동사와 사동사가 따로 뜻풀이 되어 있지 않고 무엇의 피동사, 무엇의 사동사로만 제시되어 있다. 이는 피동사는 능동사에서, 사동사는 주동사에서 그 의미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피동사, 사동사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뜻풀이는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냥 그 피동사가 무엇의 피동사다 이것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피동사의 뜻을 알고 싶으면 그 피동사의 능동사에 가서 맞죠. 그 뜻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풀다라는 동사의 뜻이 5개 있고요. 지금 그 다음 쪽 보면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풀다 뜻의 1번부터 5번까지 해당하는 예문 맞죠? 그 예문에 대응하는 피동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각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에 있는 문장에서 쓰고 있는 그 풀리다죠. 그러니까 풀다의 피동문이 풀리다가 그 각각의 뜻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1번 문장 볼게요. 자, 그러니까 뜻부터 봐야 돼. 뜻이 뭐면 아니다. 이건 문장부터 봅시다. 1번 문장. 보따리가 풀려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이 쏟아졌다. 그러니까 이때 보따리가 풀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동사의 뜻은요. 그 동사의 목적어나 그러니까 피동사니까 피동문이니까 주어겠죠. 그러니까 그 주어가 뭐가 쓰는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따리가 풀렸죠, 맞죠? 보따리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묶이거나 감기거나 얽히거나 합쳐진 것 따위를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다. 그러니까 맞죠? 보따리는 묶여 있는 거니까 그것을 풀었다 이거죠, 맞죠? 그러니까 1번은 맞죠. 1번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선택지 2번. 친구가 화해를 청해와서 그동안의 울적함이 풀렸다. 풀린 게 뭐죠? 울적한 기분이죠. 감정. 2번 보세요. 일어난 감정 따위를 누구로 뚫리다. 되겠죠. 울적함은 그 감정이니까. 울적함을 누구로 뚫리다. 됩니다. 풀었다 이거죠. 3번 디귿. 3번 디귿에 대응하는 피동문. 집에 와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니 피로가 풀렸다. 자, 풀린 게 피로제. 근데 3번 보면 뭐 됐습니까?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해결하여 없애거나 품고 있는 것을 이루다. 자, 피로가 마음에 맺혀 있는 해결해야 될 대상인가? 그러니까 피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하면 피로 잡으면 마음에 맺혀 있는 건 어떤 감정적인 대상일 것인데 심리적인 건데 피로는 뭡니까? 육체적인 어떤 거죠. 그 육체의 어떤 그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이 3번의 그 보기에 있는 3번 뜻의 그 뜻에 해당하는 예문이 이 3번 선택지에 있는 문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맞죠? 달라요. 그래서 3번은 아니고 4번 문장은
그들의 대화가 진전되어 난국이 풀릴 경우다. 난국은 그 어떤 문제가 있는 어떤 어지러운 상황을 얘기하죠. 난국이 풀리다. 그러니까 난국이라는 그 뜻을 본다면 4번 보세요.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를 알아내거나 해결하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뜻이 통하죠. 그다음 5번 선택지의 문장.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자 아버지 얼굴도 풀리셨다. 얼굴이 풀렸다. 5번 보면 긴장된 상태를 무섭게 하다.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이 맞죠. 굳었다. 긴장됐다. 그것이 풀렸다. 되겠죠. 그래서 가장 그 보기에 있는 의미하고 예문하고 거리가 먼 것은 3번입니다. 105번 보기 보면 옆 그림에 대해서 가방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내 가방이 어떤 상태에 놓이는지 표현하고 싶다. 다만 내 가방을 그런 상태에 놓이게 만든 주체를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피동 표현을 쓰는 어떤 의도 중 하나죠. 그러니까 피동 표현을 쓰면 주어를 그 동작의 주체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인데 그러니까 내 가방이 뒤집혔군이죠, 맞죠? 그러니까 만약 뒤집혔다니까 이걸 피동을 능동 만들면 그러니까 뒤집었다지. 내 가방을 뒤집었군.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었군 하면 뭡니까? 능동문을 만들 때는 주어가 필요하죠. 이거는 써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2번 105번의 문제 의도가 뭐냐면 내 가방이 뒤집혔군. 이런 피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피동문을 쓰는 의도는 뭐냐면 만약 이 피동문을 다시 능동문으로 고쳐보세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 가방을 그러니까 뒤집혔으니까 뒤집었군 맞죠? 그러니까 피동문일 때는 뭡니까? 이 뒤집혔군의 주어가 가방이니까 맞지? 이 뒤집는 행동을 당한 대상이 맞죠? 주어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능동문 바뀌면 이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목조가 되죠. 이건 지금 여기서 주어인데 피동문에서 주어가 뭡니까? 능동문에서 목조가 되죠. 목조가. 그러면 이 능동문에서 뭡니까? 또 다른 주어가 없으니까 이 문장이 어색해지죠. 맞지? 주어가 있어야 되죠. 누가 내 가방을 뒤집었는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없다 이겁니다. 맞죠? 당연히 주어가 없으니까 이 능동문은 주어가 없는 능동문은 주어의 주어를 숨기는 게 어색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만약 철수가 내 가방을 뒤집어 그래서 철수가 가방을 뒤집은 존재인데 범인인데 근데 이것을 숨기고 싶어. 철수라는 존재를 철수가 내 가방을 뒤집었다는 것을 숨기고 싶으면 이 거꾸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뭡니까? 이 가방이 뭡니까? 주어가 되죠. 가방이 뒤집혔군. 이렇게 물론 여기서 뭡니까? 내 가방이 철수에 의해 뒤집혔군 해서 이 철수를 부사어로 써서 피동문에 넣을 수 있지만 근데 주어가 가방이 되기 때문에 생략해도 자연스럽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냐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이렇게 쓰는 의도 중 하나가 뭐냐면 원래 그 동작의 주체를 숨기기 위해서 혹은 밝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피동문을 쓴다 이겁니다. 지금 105번은 그 의도를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6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학습자를 분석한 결과 적절하는 것은 이거는 답이 3번입니다. 3번 보면 기역과 니은으로 보아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모두 에게 형태로 바뀌었다. 기역 보세요. 능동문 철수가 선생님의 오해를 풀었다. 피동문 뭡니까? 선생님의 오해가 철수에 의해 풀렸다. 틀렸죠. 왜냐면 에게가 아니고 뭐뭐에 의해라고 돼 있잖아. 땡. 니은은 맞죠. 순이가 천이를 믿었다. 천이가 순이에게 밀렸다. 여기는 뭔가 3번에 니은은 맞는데 기억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씻고 그 다음 넘기면 107번 문제. 보기 보면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은 능동이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게 동작을 당하는 것은 피동이다.
피동사는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전미사 이히리기가 붙어서 만들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 능동문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이 없거나 그러니까 기억은 뭡니까? 능동문에 해당하는 피동문이 없는 경우 니은은 뭡니까? 피동문은 있지만 그에 대한 능동문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다 맞는 거. 자 빨리 봅시다. 이거는 1번 아버지가 토끼를 잡았다. 능동문이죠. 근데 토끼가 아버지에게 잡혔다.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틀렸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피동문이 있잖아. 맞지? 없어야 맞는 겁니다. 맞지? 없어야 맞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다 해당하는 게 바르게 짝지어지면 뭡니까? 기억과 니은 문장 다 뭡니까? 각각 피동문, 능동문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1번에 기억이 피동문이 있지? 그러면 이미 아닌 겁니다. 벚꽃이 눈처럼 날렸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피동문은 날렸다가 벚꽃이 나는 행동을 당했지. 벚꽃이 날렸다. 근데 이걸 능동문 바꾸면 날렸다가 날았다 돼. 날았다 되면 이게 지금 맞죠? 어떻게 맞죠? 날았다 하면 날았다가 돼버리면 이게 문장을 만들 수가 없죠. 벚꽃 맞죠? 왜냐면 벚꽃이 날렸는데 그럼 날았다의 어떤 주어에 해당하는 존재가 여기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니은은 1번의 니은은 맞습니다. 2번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피동됩니다. 어느새 날씨가 많이 풀렸다. 날씨가 풀었다. 날씨가 풀렸다니까 역시 이것도 누군가 날씨를 풀었다 해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능동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씨를 푼 주체를 우리가 누군지 알 수가 없죠. 3번 동생은 도서관에 갔다. 갔다는 뭔가 동생은 도서관에 갔다는 뭡니까? 특별하게 피동문을 만들 수가 없죠. 맞지? 갔다. 맞지? 그러니까 맞고 벽에 걸린 시계가 보였다. 이거 뭡니까? 벽에 걸린 시계를 봤다. 충분히 능동문 만들 수 있죠. 4번 작은 형이 사과를 먹었다. 먹다. 역시 먹다도 피동문을 만들기 힘든 동사입니다. 맞죠? 되죠. 미안합니다. 사과가 작은 형에게 먹혔다. 이건 되죠. 조금 이상하지만 되긴 됩니다. 사과가 작은 형에게 먹혔다. 그에게서 소식이 툭 끊겼다. 이것도 뭡니까? 그가 소식을 툭 끊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과 니은 둘 다 뭡니까? 각각 피동문, 능동문 만들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죠. 두 사람 말없이 걸었다. 역시 두 사람이 말없이 걸었다. 이거는 피동문 만들 수 없죠. 그리고 어느새 해가 중천에 걸렸다. 이것도 역시 뭡니까? 누군가가 해를 중천에 걸었다. 이렇게 능동문인데 역시 그 주어를 우리가 설정할 수 없습니다. 맞지? 누가 해를 중천에 걸었는지 신입니까? 신임이 그렇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자연현상은 그러니까 맞죠? 이렇게 자연현상이 피동문이 돼버리면 그 주어가 맞지? 자연현상을 누가 했는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피동문을 만들기 그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만들기 힘들다 이겁니다. 자연현상이 주어가 된 피동문은 능동문이 되기 힘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답은 5번입니다. 108번은 부정표현 문제는 쉽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4번인데 리을에 모르다와 미음에 좋다는 짧은 부정에 하나여 부정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이건 뭡니까? 지금 리을 보세요. 리을 문장 보면 저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긴 부정문 있지? 그럼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짧은 부정문에 하나여 부정표현이 가능하다 했는데 리을 문장에 보면 모르지 않습니다. 긴 부정문 가능합니다. 미음도 보면 좋지 못하다, 좋지 않다 되지? 그러니까 4번은 틀렸다. 109번은 방금 봤던 107번과 좀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 피동문의 한 유형인 파생적 피동문은 대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 타동사의 어간에 피동전미사 이히리기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피동사를 서술로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뭡니까? 전미사를 사용해서 만든 피동문인데 가령 도둑이 잡혔다의 잡히다는 타동사 잡다의 전미사 히가 결합하여 피동사를 이룬 경우이다. 그런데 타동사 중에는 파생을 통해 피동사를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했죠. 그래서 밑에 보기 2보면 파생적 피동사, 다시 얘기하면 파생전미사 이히리기를 결합해서 피동사를 만들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뭡니까? 어간이 모음 이로 끝나는 타동사죠. 그러니까 지키다. 그러니까 어간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는 또 그래서 반복해야겠죠. 글쓰기 문제. 우선은 어간은 뭐냐? 어간은 뒤에 어미가 대답하고, 그러니까 어간은 형용사나 동사 어간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 어미는 뒤에 바뀌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뭡니까? 여기서 보면 그 첫 번째 동사 지키다, 지키다가 있으면 지키다가 이제 기본형이죠, 맞죠? 사전에 실리는 기본형인데 이 기본형에서 동사나 형용사의 기본형에서 어미 다를 뺀 나머지 앞에 게 뭡니까? 간이고, 맞죠? 뒤에 요게 뭡니까? 어미고, 맞죠? 그래서 이 어미 대신 뭐 지키고, 지키니, 맞죠? 지키자, 이런 여러 가지 어미가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용언의 형태를 활용형을 봤을 때 기본형을 생각해서 어미 다를 제외한 나머지 앞에 부분은 다 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키다는 뭡니까? 어간이 지키제. 근데 어간의 마지막이 뭡니까? 몸이죠. 맞죠? 지키니까. 이런 경우는 뭐다? 지키, 어간이 지키, 그러니까 이로 끝날 때는 전미사 이희리기를 못 붙이겠죠. 지키, 맞죠? 이로 끝나니까 또 이희리기를 붙이는 게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다? 어간이 모음이로 끝날 때는 파생적 피동사를 만들 수 없다. 지키다, 만지다 다 똑같죠. 그 다음 뭐뭐 하다도 역시 뭐뭐 하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태동사도 역시 만들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생각해보면 공부하다 일하다 하면 뭡니까? 어간 끝이 공부하, 하로 끝나죠, 맞지? 그러니까 하 뒤에 이 히디기가 붙는 게 안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럼 디귿은 어떤 이런 형태적인 게 아니고 추상적인 심리작용과 관련되는 동사.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인 작용과 관련된 동사도 파생적 피동문을 만들기 힘든 경우가 있다. 알다, 모르다, 받았다 이런 거 다 맞죠. 만들 수 없다. 그 다음 니은은 무언가를 주거나 받는 의미, 주고받고 하는 어떤 그런 동작 관계된 거. 그러니까 받다, 건네다 이런 거 맞죠. 그 다음 미음은 둘 이상의 주체가 있어야 하는 동작.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닮다 싸우다 보면 맞죠. A와 B가 닮았다. A와 B가 싸웠다 이렇게 되죠, 맞죠. 이렇게 동작의 주체가 둘 이상일 때 둘 이상인 것을 나타내는 동사. 그래서 지금 밑에 선택지는 뭡니까? 각각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에 얘가 맞냐 이거죠, 맞죠? 1번 기역을 보니 철수가 호수를 향해 돌을 던졌다는 파생적 피동문을 만들 수 없겠군. 왜냐면 던졌다. 기본형 뭐죠? 던지다. 그러니까 던지 맞죠? 던지니까 모음 이로 끝났지? 그러니까 기억의 예가 맞습니다. 2번 니은을 보니 엄마가 주방에서 음식을 요리한다는 역시 만들 수 없다. 요리한다, 요리하다, 하다가 결합해서 만든 동사 맞죠? 그러니까 역시 없다. 디귿을 보니 나는 어제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었다는 파생적 피동을 만들 수 없겠군. 문제가 풀렸다. 되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풀었다가 그러니까 풀다는 동사도 역시 어떤 뭐 문제를 푸는 거니까 추상적 심리작용과 관련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수학 문제가 풀렸다 이렇게 피동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답이 될 수 없죠. 4번 니을을 보니 준호는 민지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파생적 피동문을 만들 수 없겠군. 주었다. 주다니까 무언가를 주고받는 의미 맞고 역시 주다는 맞죠. 만들 수 없습니다. 미음은 만났다. 만나다도 둘 이상의 주체가 있어야 가능한 동사죠. 역시 이거 만났다는 피동문 만들 수 없습니다. 파생적 피동문. 그래서 답은 3번이다. 110번은요. 역시 안 목부정문인데 이것도 쉽습니다. 답은 3번이죠. 디귿 문장에 대해서 저 산은 높지 않아서 우리 같은 초보자들이 오르기가 쉽다. 디귿 문장은 화자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을 나타낼 때 안부정문 쓴다. 저 산이 높지 않다 할 때 이 안부정문은 그냥 단순한 뭡니까? 그냥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맞죠? 높지 않다. 화자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산이 높지 않는 것이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건 관계 없죠. 답은 3번이다. 111번은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부정표현의 특성. 이것도 역시 답은 1번이죠. 첫 번째 문장 보세요. 보기에 나는 그분들이 잘 돌봐주신 덕분에
더 이상 아프지 않다. 아프지 않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부정문은 의지부정문으로만 쓰인다고 했는데 안부정문이 의지부정도 있지 뭡니까?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된다 이거죠. 더 이상 아프지 않다. 아프지 않다는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아프다라는 단순한 사실을 부정한다 이거죠. 이거는 의지, 아픈 거는 의지가 아니죠. 맞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다. 1번이 답이죠. 맞아, 1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의문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답이 4번이죠. 셋째가 뭡니까? 줄친 거 보면 문장의 수식 관계 때문에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4번 보면 이것도 잠깐 보면요. 112번 집에 오다가 예쁜 누나의 친구를 만났다. 그래서 뭡니까? 이 예쁜이라는 관용어가 누나를 꾸밀 수도 있고 맞죠? 친구를 꾸밀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가 바뀌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걸 뭡니까? 수식관계 때문에 중의성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선 뭐고 필기하면서 필기 다 하고 난 뒤에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게시된 그 교재 파일 중에서 7장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반응법 이렇게 제목이 있는 곳을 맞죠? 찾아서 인쇄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쪽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133쪽부터 있는 겁니다. 133쪽부터 있는 뭐 표준 반응법 이렇게 돼 있는 것부터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학생은 잠시 이거 화면 멈추고 그 파일에서 찾아서 인쇄를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해서 다시 수업을 계속 진행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얘기할 부분은 크게 보면 표준 반응법과 한글 맞춤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표준 반응법 같은 경우는 잠깐 얘기하면 표준 반응법이 있고 한글 맞춤법이 있는데 요거 두 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을 하는 것 이건 뭡니까? 또 이게 적혀져 있는 것을 읽는 것은 맞죠? 우리가 발음이 없죠. 발음이고 발음은 맞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읽거나 아니면 말을 할 때 뭡니까? 진행되는 어떤 동작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이 음성 언어는 말을 표현할 때는 발음을 하지. 발음을 하는데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문자 언어. 글이라고 하죠. 문자 언어는 표현할 때 뭡니까? 그거는 표기라고. 표기 맞죠? 표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언어 생활은 발음을 하는, 그러니까 말을 하는 발음이 있고 또 하나는 글로 쓰는 표기가 있습니다. 표준 반응법은 물론 다르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나름대로 정의한다면 표준 반응법은 표기되어 있는 것을 발음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어떤 언어 규범입니다. 한글 맞춤은 반대죠.
우리가 발음하는 것을 실제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는가 그것을 정한 언어 규범이 한글 맞춤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는가, 어떻게 표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그러니까 국가에서 규범을 정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규범을 살펴보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뭐 1항부터 막 쫙 배우는 건 아니고 여기 교재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표준 발음법 같은 경우는 어디 보면 여러분들 뭐가 관계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뭐냐면 어떤 음운 맞죠? 음운 변동하고 좀 관계가 많습니다. 음운 변동. 이거 표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표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러니까 음운이나 아니면 또 뭐 형태소, 뭐 단어 이런 여러 가지 문법 개념과 연관성이 있다. 다시 얘기하면 표준 발음법이나 한글 맞춤법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여태껏 배웠던 음운, 뭐 형태소, 단어, 문장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우리가 방금 문제 풀었던 문법 요소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법 지식을 관련시켜서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요것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법 지식과 완전히 뭐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배웠던 것이 많이 녹아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연관시켜서 이해하자, 공부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자, 133쪽 표준 발음법 보면요. 우선 표준 발음법의 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음을 할 때 기본 원리는 뭐냐?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 원칙한다. 그러니까 전통성은 어디 보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발음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자 이거고, 합리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까지 그렇게 했지만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발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도 맞지 않을까 해서 바꾸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통성과 합리성을 해보면 좀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알죠? 표준 발음법의 구성은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표준 발음법의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중모음 발음. 무슨 그러니까 이중모음은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요 어떤 특정한 그 언어 규범의 조항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제 여태껏 우리가 배웠던 문법 지식과 자꾸 연관시켜 봐야 된다. 그래야 뭡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자꾸 지식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중모음은 우선 뭡니까? 이중모음이 먼저부터 알아야겠죠. 이중모음은 뭡니까? 모음의 체계에서 기억납니까? 모음의 체계. 모음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음은 뭡니까? 음은 분절 음과 비분절 음운이 있었지. 다시 분절 음운은 자음과 모음이 있었고, 다시 모음이 뭡니까? 모음만 얘기할게. 모음은 다시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었죠.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였습니다. 단모음 뭐 잠깐 얘기하면 이, 에, 위, 왜, 아, 우, 오 이렇게 해서 맞죠? 뭐 얘기했지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 10개의 단모음을 체계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10개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이중모음, 그러니까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가 뭐습니까? 그 모음을 발음할 때 처음과 끝에 입모양이 같으면 단모음이고 중간에 입모양이 바뀌면 이중모음이라고 했죠. 그 바뀌는 이중모음 11개가 있다고 했죠. 맞죠? 그래서 이 이중모음의 발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이중모음 11개 다 있지? 야, 예, 여, 예, 와, 왜, 요, 워, 왜, 유, 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 뭡니까? 중간에 입모양을 바꾸면서 발음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다음 보면 이제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이거죠. 예외. 구분, 거기 보세요. 밑에 표. 그 5개 다 이해됩니다, 여러분들.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는 뭡니까?
처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표기는 뭡니까? 처 이중모음 이중모음 여로 하는데 용언의 활용형 밑에 보면 얘 있죠. 그러니까 가저가 있으면 이거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가 플러스 가다에 플러스 지 플러스 어는 거죠. 가지 플러스 가지다에 플러스 어가 붙은 거죠, 맞죠? 그래서 가저가 되죠, 맞죠? 가저. 그러니까 이렇게 용언이 가지다는 용언에 어라는 어미가 붙어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저를 뭡니까? 가저 이렇게 이중모음 발음하지 않고 그냥 가저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발음하면 되죠. 그러니까 용언이 활용할 때 이렇게 이중모음이 생길 때 이때는 이 이중모음은 단모음 어로 그러니까 이중모음 여를 단모음 어로 발음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이중모음 예에 대해서 예하고 레 그러니까 예는 뭡니까? 이중모음의 앞에 이중모음 예에 아무 자음이 없거나 아니면 자음 리을이 있는 경우 이외의 예는 뭡니까? 예로 발음하기도 하고 또 허용이가 뭐냐면 원칙은 원칙 플러스 허용은 뭐냐면 원칙에 해당하게 발음해도 되고 허용에 해당하게 발음한 것도 된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 이외의 예는 예로 발음하기도 하고 또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거죠. 밑에 예 보세요. 계집. 계집 같은 거는 뭡니까? 그냥 이중모음 예로 발음해서 계집도 되고 또 뭡니까? 그냥 계집 이렇게 이중모음이니까 단모음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둘 다 허용한다. 맞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중모음 예에 기억이 왔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이 이응이거나 아니면 리을 올 때는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만약 예이 할 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발음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뭡니까? 이것만 이중모음 예만 발음하고 이렇게 단모음 에는 발음하지 않는다고 해요. 맞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니니까. 맞죠? 이때는 뭡니까? 이거 두 배 더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이중모음 의에 대해서 맞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 의는 자유를 잡으니까 이거는 이중모음 의는 발음하지 않고 단모음 이로만 발음합니다. 밑에 예를 보면 닐리리 있죠. 닐리리. 그러니까 닐리리 뭡니까? 닐리리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닐리리 단모음 이로만 발음한다 이거죠. 그 다음 또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 발음하고 또 이로 발음하는 것도 활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의는 뭡니까? 그냥 주의 이렇게 되지만 또 뭔가 주의 그냥 이렇게 단모음이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의같이 단어의 첫 음절 안 왔지? 그러면 만약 단어의 이 의가 단어의 첫 음절 의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의사 같은 거. 이거 뭐죠 여러분들? 이때는 그냥 의사 이렇게 이중모음 발음한다 이거죠. 이때는 단모음 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음절 왔기 때문에 첫 음절은 그냥 이중모음 의만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사의는 뭡니까? 조사의는 의도 되고 에도 됩니다. 단모음 에 알겠죠? 그래서 요 이중모음 발음에 대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죠. 그러니까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이중모음 여의 발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중모음 예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중모음 의에 대해서 맞죠?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모음의 장단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볍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면 원래 긴 음절로 발음하는데 짧게 발음하는 경우입니다. 구분 보면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면 짧게 발음한다. 그러니까 그건 예를 바로 볼게요. 감따 맞죠? 감따인데 감은이 이렇게 맞죠? 감따 그러니까 감이라는 어간 뒤에 다라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길게 발음하는데 은이라는 맞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감은이 이렇게 짧게 발음한다. 요거하고 또 하나 뭡니까? 뒤에 보면 용언 어간에 아까 많이 얘기했죠? 피동사동 전미사 뭡니까? 이 희리기 우구추 요게 오면 이때도 짧게 발음한다.
감다, 감기다. 또 한 개 더 차이가 있죠. 좀 더 뒤에서 얘기할 건데, 감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의 어간의 받침이, 니은이나 미음이 오면 뒤에 된 소리가 나옵니다. 자음은. 된 소리. 감다. 근데, 자음으로 와도 된 소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고, 기가 왔을 때. 전미사 기가 왔을 때는 뭡니까? 그냥 감기다가 아니고 감기다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역시 예외적인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영혼 어간 받침이 니은 미음일 때 뒤에 자음이 오면 된 소리가 되는데 감다 되는데 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전미사 피동이나 사동 전미사 기가 오면 이때는 뭡니까? 그냥 예사 소리 반응한다 이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감다하고 감기다. 그다음 밑에 받침의 반응 보면요. 이것도 잘 봐야겠죠. 이것도 매우 단골로 많이 나오는 건데 받침 뒤에 모음 아, 우, 위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서가 연결되는 경우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원칙 보세요. D 음절 소소히 나오게 바란다. 이거죠. 여러분 우선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받침 뒤에 어떤 말의 받침 뒤에 모음 아, 우, 위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면 여기서 우선 실질 형태서가 나왔죠. 아까 역시 얘기했지만 실질 형태서가 나오면 이건 어디서 배웠지? 그래 형태서의 유형이었지. 맞죠? 형태서의 유형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준은 뭐였죠? 기준은 실질적 의미가 있냐 아니면 어떤 문법적인 의미가 있냐 기능이 있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 실질적 해석. 이거 또 하나 뭐였죠? 여기 문법적인 실질적 의미는 없고 문법적 기능만 한다면 뭐였죠? 이때는 형식 형태서였죠. 그러니까 그 표준 반응법 규정을 통해서 이 개념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럴 때 뭐다? 원칙 보면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다 했죠. 이 대표음은 또 뭐 얘기한 거야? 대표음. 여러분들 이 대표음은 또 뭐 얘기한 거죠? 이 대표음이란 말 보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뭐죠? 음절 끝소리 규칙이죠. 맞죠?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 음운 변동 규칙 가운데 하나, 교체 중에 하나죠. 음절 끝소리 규칙이 뭡니까? 음절 끝소리에 오는 자음은 뭐다? 대표음을 받아볼 수 있다. 나머지는 바뀐다 이거죠. 이 대표음이 뭐였습니까? 대표음이 뭐였죠?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이응 맞죠? 이 7개의 대표음으로만 가정할 수 있다. 이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었습니다. 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사용했던 게 이 대표음이라는 개념이었죠. 그럼 이제 봅시다. 우선 밑에 예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밭이라는 말 뒤에 맞죠? 받침 뒤에 아래라는 말이 왔죠. 그러면 이걸 발음할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아래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밭이라는 말 뒤에 그러니까 요 끝소리가 있는 말 뒤에 받침 뒤에 아래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아래는 뭡니까? 실질 형태소가 이게 오면 뭐다? 이 티읕이 대표 그러니까 티읕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발음 안 되지? 대표는 바뀌죠. 뭐가 바뀐가? 디귿 바뀌죠. 그래서 이 디귿이 올라간다. 그래서 바다래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비교해 봐야겠죠. 만약 밭이라는 똑같은 요 단어 뒤에 받침 뒤에 만약 은이라는 조사가 왔다. 그럼 은이라는 조사는 뭡니까 여러분들? 실질형 대소가 아니고 형식형 대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티읕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연음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다? 바튼이 된다 맞지?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어야 좀 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요 받침 있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는데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실질형 대소면 뭐다? 이때는 이 받침이 올라가는데 연음되는데 어떻게 된다? 대표음으로 바뀐 다음에 올라가고 바달래가 되고 근데 이렇게 은과 같이 조사같이 이렇게 형식형 대소가 오면 티읕이 대표음으로 안 바뀌고 요
모습 그대로 올라간다. 같은. 그러니까 나머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다음에 늪앞 맞죠? 이거 뭔가 늪앞 이러죠 맞죠? 피읍이 비읍된다 그죠? 늪앞 되는데 만약 늪이라는 명사 뒤에 이라는 조사가 오면 늪이 되죠 맞죠? 다 그런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얘기했지만 요 실질 상태에서 대표 이런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거 어설프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해야 뭐냐면 문법 전체에 자꾸 지식이 체계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배운 다음에 다른 곳에서 이런 개념을 보고 이거 뭐지? 듣긴 들었는데 이거 뭔지 확실하게 모르겠다.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맞죠? 찾아서 이런 어떤 문법 책을 찾아갖고 자꾸 찾아서 봐야 됩니다. 확인하고 아니면 뭐 쌤한테 질문 얻은 게 갖고 자꾸 여러분들은 이제 문법 체계를 지식을 탄탄하게 해야 돼요. 지금 새롭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배운 것을 자꾸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꾸 뭐 배운 것을 또 배우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죠.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좀 찾아봐야 됩니다. 알겠죠? 스스로 문법 공부를 하는 그런 자세가 분명히 필요하다. 자 넘겨보세요. 그다음 보면 어미 어나 오의 발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겠죠.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영원 어간에 어미 어나 오가 결합되면 어나 오로 발음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허영이 뭐죠? 여나 요로 발음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건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되어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영원의 어간 뒤에 어나가 왔다. 그러니까 되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모음으로 끝나는 것은 앞에 뭡니까? 받침이 없는 거죠. 한개만 얘기하면 되어, 돼, 어제. 그러니까 어간이 돼야 애가 맞지? 되는 그러니까 받침이 없으니까 왜라는 맞죠? 모음으로 끝나지. 이때 어가 왔을 때 뭡니까? 이것을 그냥 돼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근데 돼요 이렇게 발음하기도 한다 이거죠. 이중모음 여로 발음하기도 한다. 근데 이것을 뭐다? 허용한다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뭡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나 아니면 오도 된다. 그럼 예에 보면 오 뭐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아니요 이렇게 요로 발음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는 여로 발음한 걸 허용하고 오는 요를 허용한다 이거죠. 그럼 경음만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구문 보면 어감 받침 니은 미읍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은 된소리가 나옵니다. 된소리. 거기 예에 보면 나오죠. 안기다, 감기다, 굶기다, 옮기다에 사용된 피동사랑 동미사 기는 된소리를 발음하지 않는다. 그거 표시하세요. 아까 방금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 신발을 신다 발음 어떻게 합니까? 신다죠 맞죠? 이렇게 발음하는 그 뭡니까?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감 받침이 니은이나 아니면 미음일 때 니은일 때 뭡니까? 그때 뒤에 오는 기역, 디귿,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그 어미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된다 이거고. 근데 이때보다 예외가 뭐다? 만약 이 신다라는 신이라는 어간 뒤에 기라는 맞죠? 접사가 오면 이때 뭡니까? 아기에게 신발을 뭡니까? 신기다 하죠 근데 우리가 왜냐면 또 우리가 또 경상도 가는 것도 신기다 합니다. 근데 표준말은 뭐다? 이때는 신기다 된소리 발음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경음화. 그러니까 사실 경음화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때도 배웠지만 된 소리 내기라고 하죠. 이 경음화는 경음하는 경음화 이것은 다른 말하면 된 소리 대기하세. 이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된 소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 뭡니까? 앞에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맞죠? 앞에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반음되는 받침이었을 때 뒤에 뭡니까?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뀐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된 소리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이제 또 어감 받침, 어감 받침 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끝났을 때 또 뭡니까? 이때 뒤에 또 된 소리가 된다.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뭡니까? 한자어에서 맞죠? 니을 받침 뒤에서 또 된 소리가 납니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경음화 된 소리기는 여기 지금 교재에서 언급한 이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앞에서 찾아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밑에 보면 니은천가 있습니다. 니은천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음운변동에서 다 맞죠? 한 번씩 배운 겁니다. 어디 보면 다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이번 표준 반응법이라는 조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니은천가 뭐가 됐습니까?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받침이 있다 이거죠. 맞죠? 끝이 자음이라는 것은 받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음운변동이나 표준 반응법 있는 거 막 조건을 우리가 읽어볼 때 끝이 자음이라는 것은 받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끝이 모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끝이 모음으로 끝난다. 끝이 모음이다. 혹은 모음으로 끝나는 것은 뭐죠? 받침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밑에 보면 끝이 자음이고 D 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 인 경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음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한다 이거죠. 알겠죠? 인 경우에는 니은음이 첨가돼서 니냐, 녀, 유로 발음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니은 첨가는 맞죠? 니은 첨가는 뭐다? 앞에 그러니까 받침이 있고 맞죠? 그러니까 자음으로 끝나고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